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주미대사로 내정한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미국을 윽박지르고 무시했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존 볼턴을 인신공격까지 했던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보낸다. 글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 공식 명칭이 그겁니다. 주미대사로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안보 개인 교사이고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상왕이라고 불리고 있죠. 사실상 주미대사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를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유출 사건에 책임을 지어서 용퇴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누구도 아닌 문정인 특보를 이르면 8월 달에 보낸다는 겁니다. 여권도 찬성입니다.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데다가 워싱턴 외교가의 폭넓은 인맥을 갖추고 있어서 한미 간의 소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 특보는 사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구설수의 주인공이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대통령 외교 안보 특보가 아닌 학자적 견해라고 피해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 특보의 주장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실세다. 심지어 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들을 문 특보에게 대신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 특보의 발언이 많은 언론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정인 특보를 이 시점에서 주미대사로 내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03년 3월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검사들하고 나눈 대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를 못하고 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대통령은 나와 동기다.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예전에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폭로전까지 펼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라고 응대를 했었습니다. 지금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주미대사 내정을 한마디로 평한다 그러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 그대로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죠.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동안 문정인 특보의 수많은 발언들을 정리해 본다 그러면 그가 한 예측들 사실 제가 쭉 정리를 좀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 틀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게 사실같이 말한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그가 주장했던 것들 보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깨거나 축소하자는 방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문정인 교수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라는 위치 때문에 참으로 많은 언론들과 또 토론회 자리에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저기 오란 데가 많았죠. 문제는 그런 자리에서 상당한 발언들이 미국을 불쾌하게 만들었거나 미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판을 쳤다는 데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로 지명받은 다음부터 한 말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참 가관이 아닙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 사드와 한미동맹을 연계시켜가지고 비판했는데요. 2017년 6월 16일 날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하고 대화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 발언은 약과입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및 전략무기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세미나에서 그랬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 그러면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이 한반도에 있는 전략무기 축소해야 된다. 이게 문 대통령의 제안이고 생각이다. 라고 말해가지고 미국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확인이 됐죠. 이게 결국 현실로 됐습니다. 또 한미동맹보다 다자안보가 중요하다. 뭐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침이 없었죠. 나중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봉급도 안 받는 특보는 무슨 뭐 이런 말 하면서 학자로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거기에다가 이 6월 13일에는 미국 ABC 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비평도 독한 비평을 한 거죠. 문특보는 그해 8월 15일 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을 갖췄다고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파문이 일어났죠. 이 문특보 이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구상이 가지고 미국 내 언론들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한미동맹도 도전받게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을 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축소, 거기다 사드 무용론까지도 주장을 했는데요. 9월 14일 날 한 말입니다. 문특보가 한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 그러니까 쌍중단이라는 게 뭡니까? 북핵 동결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인데요. 이게 어려우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도 모색하자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사드가 6개 발사대가 있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상당히 의심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사드 가지고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지 마라. 없애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참수부대 창설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9월 달에 그랬는데요. 2017년. 송영무 장관이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송 장관이 북핵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포디, 그러니까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문특보가 뭐라 그랬냐면 포디라는 용어는 미국적 용어인데 그런 용어로 작전 계획을 바꾸면 미국 무기만 사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이건 부정적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특보는 미국 무기를 사지 않으면 어디 북한 무기를 사야 된다는 겁니까? 러시아, 중국 무기를 사야 된다는 겁니까? 하여간 송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해 가지고 화제가 됐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송 장관이 그랬겠습니까? 학자적 입장에서 떠드는 문정인 특보 같지도 않다. 개탄스럽다. 상대 못할 사람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이 외교적 비밀을 누설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요. 문특보도 그랬습니다. 한미 간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외교적 비밀을 자랑스럽게 까발렸습니다. 9월 26일이었는데요. 14선언 기념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했고 당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비밀을 그냥 공개를 했습니다. 관계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당시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인했습니다만 나중에 다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 비밀도요, 그냥 뭐 자랑스럽게 뭐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까발린 겁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된다 또 주장했습니다. 9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에서 그랬는데요. 최근 B-1B 미국 전략폭격기죠. 이 B-1B가 정부하고 논의 없이 NLL 북방 한계선을 비행하고 온 것은 상당히 걱정된다 그러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되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 완전히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하는 거 반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미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군사행동을 계획한다 그러면 이건 무모한 것이고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핵 억지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의 핵심에는 미국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미국의 위협만 없어지면 북한의 핵도 없어진다. 뭐 이런 발상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런 발상에 대해서 가장 크게 웃었을 사람은 김정은일 겁니다. 이런 사람을 미국 대사로 내보낸다고요? 중국하고 삼불 약속을 했죠. 이걸 긍정적 평가를 한 사람이 문특보입니다. 2017년 11월 8일 날 민병대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데요. 중국하고 사드 합의를 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중단,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른바 삼불 약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특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삼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이다. 미국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이 그런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말하는 세계의 노, 이 삼불, 이건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위배되는 중국과의 협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뭐 미국이 불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한미동맹에다 모든 것을 베팅하다 보면 나중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해칭 차원에서 위험 회피 차원에서라도 보험을 드는 입장에서라도 모든 국가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야지 외교적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비슷하게 한중동맹 차원으로도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김정은을 대단히 칭찬했습니다. 2018년 들어가지고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직후에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한 말인데요. 김정은이 강단 있는 지도자다 그랬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크레이지한 리더는 아니라고 본다 그랬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서거, 이 서거란 표현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문특보가 김정일 위원장의 서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죽은 다음에 6년이 지났는데 지금 권력을 움켜쥐고 어떻든 지금까지 해오고 핵무장을 한 것을 보면 이게 상당한 인물 아니냐 뭐 이런 말 해가지고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남북관계가 풀리면 한미동맹의 과도한 의존이 불필요하다. 1일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말도 했고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는 것은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쌍중단의 결과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김정은의 결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4일날 한겨레신문 대담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 후에 또 이런 말을 하니까 파문이 엄청나게 컸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날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 쓴 말인데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철수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한미동맹도 폐기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5월 17일 날 그랬습니다. 시사주간지 애틀랜틱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맹관계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선택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동맹을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뷰를 하면서 현재 한국 상황을 고려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래 싸움에 낀 새우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 같은 처지 이렇게 말했는데 한국이 동맹관계 그러니까 한미동맹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지정학적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인터뷰를 진행한 애틀랜틱이
문특보의 발언을 놀랍다라고 평가를 했겠습니까? 문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는 장기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정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면 그때 우리는, 한국은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권에 합류할지, 중국 쪽에 가담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날지, 아니면 홀로 설지를 두고 매우 어려운 선택의 시기를 거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학자로서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하여간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히 상상이 안 갈 정도의 인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문재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부동산업자로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5월 25일 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그랬는데요. 당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파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문정인 교수가 지금 트럼프 행동은 부동산 사업을 하던 때의 모습이라 그러면서, 부동산 사업자들은 가격이 안 맞으면 생각나면 다음에 연락 주세요 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적 언사가 오고 가니까 명함 줄 테니까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라, 그렇게 말한 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부동산업자로 비한 것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 메모가 발견돼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사가 교체됐잖아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특보의 입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한미군, 한국이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5월 27일 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한미군한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문이 일었죠. 남북관계가 미국과 북한 관계의 부수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9월 5일 한 컨퍼런스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북한에 갖고 있는 핵, 북핵에 대해서 모든 걸 걸면은 남북관계가 잘 안 된다. 그 북한의 개혁 개방을 끌어내려면은 남북관계를 우선으로 해야지 미북관계를 먼저 하게 되면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그리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특정 블록편에 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만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 필요 없고 우리 홀로 가도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을 주미대사로 보낸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24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미국 승인 필요치 않다 그랬어요. 올간중앙 인터뷰 2018년 10월 18일 한 겁니다. 한국은 주권국가니까 5.24 제재 조치 부분 해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미국만 따라갈 수 없지 않느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 왜 그걸 미국 눈치 보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다. 미국과 동등한 입장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양반의 이 사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도대체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뭐냐면 한반도 비핵화, 오키나와 및 괌 핵무기 제거도 포함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6일 날 한 방송 대담에서 한 말입니다. 국립외교원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뭐냐? 이게 북한이 쓰는 용어잖아요. 일본 오키나와 미국 괌에 설치된 미군 핵도 제거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다. 이게 김정은의 주장인데 그걸 그대로 대변한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이 미국에 있다라는 말도 했어요. 관훈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 문정인 특보라는 사람이 김정은의 특보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정은한테 월급 받고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북한은 예측 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 그러면서 하노이 회담 전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 병행적 접견을 통한 타결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갑자기 미국이 빅딜로 나와가지고 하노이 회담에 결렬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다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도 아니고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그걸 그냥 이게 사실인 양 진실인 양 이 말을 뱉은 건데요. 나중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기착 사유가 있다라고 말을 바꿨죠. 이런 사람을 미국 대사로 내보낸다고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3월 13일에 했는데요.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특보의 소신이 그렇기도 한 건데 왜 이 대북 제재 문제, 특별히 5.24 조치에 관련된 문제를 미국 눈치 보느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김현철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한 것이다. 그런 말 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꼴이 나는가? 존 볼턴 보좌관을 강력히 비난한 인물이 바로 또 문특보입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에 하노이 회담에 판이 깨졌다 그랬어요. 여의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문정인 특보의 발언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아예 대놓고 미국의 대통령을 비판했고요.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을 넘어서 가지고 비판을 하고 질책을 서슴지 않았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주요 외교 안보라인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해댔습니다. 이런 사람을 미국 대사로 내보낸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문정인 특보는 원래 언론에 이 얼굴 내미는 걸 참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특보가 교수이거나 대통령 특보라는 자격으로 그렇게 미국에서도 왕성한 발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대사라면 이건 개념이 달라집니다. 인맥이 좋다고요. 그래서 주미대사로 보낸다고요. 특보라면 그 인맥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자꾸 내 얼굴을 내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대사라면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사했을 때는 이미 알던 사람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럴 겁니다. 어쩌면 문특보를 대사로 진짜 보내가지고 한국의 처지를 제대로 한번 알게 해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렇게 언론에 나서길 좋아하고 심지어 외교적 기밀까지 툭툭 던지는 저 사람을 문특보를 주미대사로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곧바로 국익과 직결되고 국가의 운명을 뒤집고 세울 수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심각한 트러블 메이커를 보낸다고요? 한마디로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도대체 이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작정하고 깨부시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 문특보가 미국 가서 문재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당시에 미국의 주요 전문가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문특보한테 한국이 달을 향해, 여기에 이제 물론 달이라는 게 문이기 때문에 문이라는 말도 있겠습니다. 한국이 달을 향해 총을 쏘는 외교를 한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짓이고 되지도 않는 말들 한다는 거죠. 한국이 미국과의 공조를 허물려 한다라고 비판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의 미국 대사 내정에 대해서 한마디 평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아마 주미대사로 아그레망을 요청하겠지만 미국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인 주미대사 서너 달 안 가서 한미동맹이 파경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했던 스타일, 문특보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미동맹 끝장납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